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한테 트럼프가 명령을 하죠. 다 조사하라고 시켜! 다 조사하라고 시켜서 별로 그러니까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법무장관이 미국에. 조금 살짝 불만이 있고 조금 꼬여있는 사람이었었는데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 막 자르고 이러면서 좀 압박을 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전국의 연방 검사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또 유택의 언론의 기사라서 요 끝에 despite lack of evidence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조사를 해라. 그 유태 언론이거나 좀 반트럼프적인 사람의 기사를 좀 저딴 식으로 돼요. 증거는 넘치고 넘치는데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나 그러죠. 또 CNBC도 뭐 대표적인 유태 언론이죠. CNBC에서도 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다가 여기 선거 사기에 대해서 증명하라, 조사하라. 또 지저분하게 if they exist 만약 존재한다면 부정선거 증거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 유태계 언론들은 우리나라 조중동이랑 똑같아요. 하는 꼬라지가 뭔가 토를 달고 이 뉘앙스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의 연방검사에게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현재 이 대선 선거에 대해서 전부 조사라고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토를 달아요. 증거가 존재한다면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목을 잘랐죠. 요거 목을 자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후임 크리스토퍼 밀러 미국 대테러청 탑이죠. 이 테러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해설을 좀 간단히 해드리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흑인 폭동이 났을 때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흑인들이 막 약탈하고 폭동을 하고 난리가 났었죠. 시내 다운타운에 가게들 막 다 약탈당하고 방화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을 지키고 싶다, 도시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한테 주 방위군 투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시위자들을 뭐 총으로 쏘고 뭐 전두환처럼 전땅크처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이런 약탈하는 이런 폭동 범죄자들로부터 도시를 지키자는 걸로 보내자고 한 거였는데 그걸 쌩갔단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하나 열받았었어요. 또 두 번째 열받은 게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어요. 철수하자 빨리. 그래서 에스퍼 국방장관한테 야, 빨리 철수해 빨리. 근데 또 쌩갔어요.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자꾸 이러고. 트럼프는 평화주의자예요. 전쟁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쟁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는 거 반대해서 또 두 번째로 이 에스퍼 국방장관이 눈에 찍힌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찍힌 게 뭐냐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했어요. 근데 에스퍼 국방장관이 또 쌩간 거예요. 평화로운 일을 트럼프는 계속 해왔는데 언론에서는 방위비 안 준다고 막 그래서 철수한다고 협박하고 이런 나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진짜 이 사람이 평화주의자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망나니국 전쟁 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흑인 폭동으로부터 도시를 지키자, 시민들을 지키자는 마음으로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했는데 안 했어요. 에스퍼 국방장관이. 두 번째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자고 했는데 안 했어요. 주동 미군 철수하자고 했는데 또 안 했어요. 와, 열받는 거 아니에요. 이 보살이죠, 보살. 나 같아도 열받겠다. 아무리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명령한 거 안 들어요. 마크 에스퍼 인상도 안 좋았어요. 좀 뭔가 못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신임 국방부 장관인 크리스토퍼 밀러가 대테러청의 대표 넘버원 테러 전문가를 골랐는데 이 사람을 왜 이 정권 말기에 골랐을까? 여러 해설들이 많은데 저는 한 2-3가지가 있다고 봐요. 이것도 왜 이 크리스토퍼 밀러 테러 전문가를 뽑았을까? 첫 번째가 이제 유태 권력이 정말 지금까지 선동을 많이 잘해왔어요. 자칭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파들을 선동을 해서 데모를 하게 하고 시위를 하게 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트럼프가 이길 것 같거든요. 트럼프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트럼프 이 재검표하고 소송하면 트럼프가 이긴다는 건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유태 권력들이 폭동을 또 선동을 하고 민주 세력들 그래서 엄청난 폭력 시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대테러 전문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앉힌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유태인이 어떻게 해서 트럼프를 끌어내리느냐 그런 프레임을 쫙 계속해서 만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는 바보 띨띨이 미치광이다 이런 프레임을 유태 언론이 계속해서 4년 동안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 바보 한심한 놈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판단하고 있죠. 그거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고 있다 또 코로나까지 나타나서 민주당한테는 호재였죠. 코로나 없었으면 그냥 게임도 안 됐어요. 트럼프 선거 안 해도 그냥 바로 당선이 될 정도로 이 유태 권력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 트럼프가 우편 선거 이런 거에 문제를 잡아서 승복을 안 할 것이다 예측을 했고 트럼프도 이미 예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편 투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대법원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근데 지금 딱 그대로 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한테 바이든 전화 돌리고 전 언론사들이 전 세계 언론들한테 또 거짓 바이든 확정 대통령 확정이라고 계속 오버를 내면서 몰아나가기를 하고 멜라니아 여사랑은 이혼할 거라고 얘기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쿠시너 사위는 계속 승복을 할 거를 되게 종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방카 또한 그래서 사면 초과를 지금 만들어 놓고 계속 정신적으로 압박을 해서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하게끔 하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왔던 거예요. 유태인들은. 근데 고집이 센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승복을 안 하고 트럼프 이외 모든 사람들이 다 트럼프는 이제 그만 끝났다 이런 걸 얘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가 그래도 안 내려온다 이러면은 무력을 동원해서 트럼프를 끌어내릴 생각이었어요. 유태 권력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테러 전문가 테러 부대의 탑을 국방부 장관으로 모신 것 같아요. 자신을 끌어낼 폭력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끌어낼 유태 권력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을 왜 임명했나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요.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도 유태인을 많이 경험해보면서 정말 느낀 건데 정말 교활하고 영악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해요. 일을 완전 꾸며내고 소설을 만들어내고 이런 무시무시한 애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마지막에 유태인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 트럼프를 암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3가지 딱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국방장관을 모신 거는 암살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너무 영악하게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빼박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있고, 그래서 자살 당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암살을 한다든지 그것까지도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은 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유태인의 특성을 생각해봤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는 그 방법 정도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바꿨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독일 미군 철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군인들 상위 용사들을 정말 뜨겁게 안아주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부상을 입고 장을 입고 돌아온 상위 용사들, 이게 일부분입니다.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가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전쟁에 참전을 해서 목숨을 잃고 장애를 입고 돌아오는 젊은 미국 청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방위비 분담을 가지고 뭐 협박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철수할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 세계 미군들은 그냥 철수하기 전에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안 줘도 그만인데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또 올려줄게 그러면 그래 그리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주둔 하려고 그냥 한번 떠나기 전에 질러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쓴 언론사들은 나중에 이제 다 소송을 당하거나 사과방송 할 겁니다. 지금 미국 뉴스에 나왔던 건데, 여기 밑에 별표 있는데 바이든 loses president elect status.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당선인이 아닙니다. 지금 지고 있는데요. 소송 중이고요. 유태인이 하고 싶었던 플랜이 뭐였냐면 사면초가 트럼프에 다 적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후다다닥 그냥 그 가짜 우편 수집한 걸로 후다다닥 당선 뭐 발표를 해버리고 정신 못 차리게 후다다닥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트럼프가 내려오게끔 정신없이 하게 해서 내려오게끔 하려는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지금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죠. 더 똑똑한 걸 어떻게 해요. 지금 또 재밌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사실만 일단 오늘 다 말씀드려요. 지금 소송이나 이런 부정선거의 정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자, 펜실베니아주에서 여기도 격전지죠. 2만 1000명, 적어도 최소한 2만 1000명의 죽은 사람들, 사망자가 또 선거를 했대요. 죽은 사람 2만 1000명이 선거를 했대요.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빼박이죠. 이게 뭐 부정선거를 제가 음모론을 주장한 사람이 얘기한 겁니까? 또 많은 수는 아닌데 부재자 군인들이 투표한 게, 투표 용지가 버려진 게 발견이 됐어요. 군인들은 대부분 트럼프를 좋아하거든요. 또 펜실베니아의 알리게니 카운티에서 날짜가 안 써있는 2000표가 또 발견됐어요.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문제가 있고 뭔가 의문이 생기는 건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펜실베니아의 밸럿 하베스팅, 투표 용지를 그 하베스트, 추수하다라는 뜻이죠. 너싱홈 양로원에서 25000 사람의 부재자 투표, 그 우편 투표를 그냥 제3자가 가서 다 회수를 했대요. 제3자가 가서 회수를 했대요. 25000표를. 그러니까 양로원표 25000표는 또 바이든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것도 이제 조사 중이고요. 조사가 있으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죠. 당연히 이건 상식이죠. 이거는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니죠. 이 시드니 파월이라고 전 연방검사 하던 여성분이 45만 표가 바이든한테 찍혔는데, 이 표에서 바이든만 표시하고 다른 데는 아무 표시도 안 한 표가 45만 장이 발견됐대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미국의 이 밸럿 투표 용지를 보시면 여기 안에 한 사람만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보세요. 이 바이든,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펜스 대통령 여기서 한 사람 사인펜으로 체크를 하고, 또 상원의원 체크하고 하원의원 체크하고, 체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45만 장에서 100% 바이든만 체크를 하고 보내줬다는 게 이게 웃기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사 중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황당한 게 또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이 수만 장, 거의 10만 장에 가까운 그 우편 투표 용지가 보낸 것보다 빨리 오거나 보낸 날 도착하게 되거나 보낸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다시 돌아오거나, 말이 안 되는 그 표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이 표를 제가 보여드려야지 조금 이해를 더 확실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필라델피아에 이 빨간색,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된 게 첫 번째가 밸럿 메일드, 그 투표용지가 보내진 날짜가 10월 26일이에요. 첫 번째. 그 투표용지가 도착한 날짜가 27일, 하루 만에 도착한 것들이요. 다들 여기에 리스트가. 미국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커요. 여기 텍사스 안에 한국, 북한, 일본이 다 들어가요. 한 주 안에 세 나라가 들어가. 엄청나게 큰 나라라서 우편도 시스템도 좀 허접하고 느리고, 그래서 하루 만에 돌아오는 건 힘들어요. 미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받자마자 바로 집행한테 주지 않는 이상. 근데 하루 만에 우편 투표가 도착한 게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51,200이라고 써있죠. 51,200표가 보낸 지 하루 만에 반송이 돼서 돌아왔다. 이것도 황당한 거고, 또 황당한 거는 또 이거는 10월 31일날 보냈는데 그날 도착했어요. 그 밑에 것도 10월 19일날 보냈는데 그날 도착해. 우편 투표 용지를 보낸 날 바로 체크가 다 돼가지고 그날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존 뭐 쿠팡도 아니고 드론 배송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편이란 거는 한 3, 4일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미국이. 당일날 도착한 표가 저 위에 써있죠. 34,916표. 투표용지 보내자마자 그 당일 바로 도착한 게 34,916표. 투표용지 보낸 지 하루 만에 도착한 게 51,200표. 이게 제일 황당한 건데요. 10월 19일날 투표용지 보냈죠. 근데 10월 15일날 도착했어요. 4일 전에 받지도 않았는데 도착은 4일 전에 도착해 있어요. 뭐죠?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나? 10월 19일날 우편을 보냈는데 도착한 게 10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4일, 보내기 6일 전에 이미 도착했어. 뭐죠?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통 한 2, 3일 정도, 3, 4일 정도 먼저 도착했어.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건 뭡니까? 보내지도 않았는데 도착했다는 건 그 투표용지 자체가 위조된, 새로 만들어낸 투표용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23,305표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총 몇 표예요? 51,200표, 34,900표, 23,300표, 99,000표가 넘네요. 10만 표가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미국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국의 연방 검사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트럼프 자체적으로도 인텔리 군인들 있죠. 장교들, 정보수사국, 사이버수사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다 이제 발각이 되고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는 문제가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연방 대법관이, 알리토 연방 대법관이 11월 3일 선거날 저녁 8시 이후에 도착한 투표는 다 보류해놔라, 다 분류를 해놔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대법관까지 이런 명령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도 명령을 내렸고 각 주의 주지사들도 여러 가지 재검표나 소송 명령을 내렸고 지금 많은 진척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정투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인데 쉬운 바이든이 당선이 됐어요. 한국 언론이 웃긴다니까요. 하스폰 스파코프스키 오른쪽에 있는 분이 팍스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건데, 이분이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의 탑이었고 또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최고의 전문가예요. 팍스뉴스에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어요. 민주당은 수년 전부터 선거 부정을 계획했다고요. 선거 개표기에 백도어를 심는다든지 뭔가 해킹을 한다든지 우편투표에 대한 조작을 한다든지 이걸 계획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 또 뭐 가짜뉴스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사실이에요. 팍스뉴스는 그나마 트럼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을 한 번씩 얘기해줘요. 요즘 유태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팍스도 믿으면 안 돼요. 요즘에 다른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최미키님 피바람 불 거예요. 증거가 뭐 빼박인걸요. 뭐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증언 사례들이 지금 답지하고 있대요. 전국에서. 난 요 팩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기고 있다. 재검표 소송에서도 대부분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은 이미 당선인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미국 언론에서 발표를 했다. 이게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랑 중국의 시진핑은 왜 바이든한테 축하 연락을 안 하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첩보 기관이 뛰어난 데가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미국의 스파이들 각층에 다 심어놨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승리하는 거 아닌 거 다 알고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만 띨띨짓 하다가 이제 이 후폭풍이 대단할 거예요. 이제 후드로 맞는 거죠. 이제 트럼프 형님이 재선이 되면 일본 스가 총리는 가뜩이나 외모도 훌륭하지 않은데 그냥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냥 죽상이 되겠죠. 우리는 정식으로 당선 축하를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정식으로 당선 축하 안 했습니다. 이게 폼페이오 장관이 팍스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걸려있던 그림인데,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재팬 딱 티나죠. 한국은 그 정식으로 인사했다고 넣지 않았더라고요. 예, 일본은 이제 파티하고 난리 났는데 똥줄 타겠죠. 스가가 어서 굴러먹던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바이든 편에 들었단 말이야. 어이구 이놈 보세. 1번으로 이제 1번 정보지. 데스노트 1번 재팬 I'll kill you. 우리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가서 현상 파악을 잘하고 오신 거예요. 같이 오찬을 나누면서 다 들었죠. 이런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예, 재밌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트럼프는 제가 또 황당한 주장들도 많은데 그거는 제가 굉장히 많아요. 음모론 이런 거 많은데 그것까지 말 안 해더라도 그냥 사실로 기사로만 나온 것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 지금 미국 선거가 문제가 많다는 거는 느끼셨겠죠. 이번 방송을 집중해서 보셨다면요. 트럼프가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트럼프가 그나마 돼야지 그래도 대화라도 할 수 있어요. 트럼프랑 생각에 좀 논리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면 그건 맞네. 그건 아니네. 그거는 동의하네.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탄두 무게 제한이라든지 또 고체 연료 사용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지금 얻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대화를 통해서 트럼프랑. 오바마 때 뭐 얻어낸 거 뭐 있어요? 지소미아? 지소미아 얻어내고 자꾸 위안 사과 받아들이라고 압박받고 하여튼 굴욕적이고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민주당 오바마 정권과 바이든은 그냥 똑같은 애들이에요. 둘 다 바지 사장인데 요거일 뿐입니다. 똑같은 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일본만 또 찍히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익과 국익과 완전 반대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일본이 안 되는 게 계속 많고 한국한테 이득을 주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보고 기대해봅니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때 권력이 무슨 사악한 짓을 할까 그게 하나 걱정이긴 한데, 그 대테러 본부장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서 자신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당선이 돼서 다시 한번 한반도에 대해서 좀 종전선언을 멋있게 재선된 기념으로 멋있게 종전선언 한번 시원하게 때려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이든은 절대로 종전선언 하지 않습니다. 쇼예요, 쇼. 말만 하고 지킨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바마 정권 때.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바이든 쪽이에요. 원래 여기서 만약 270석을 선거인단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당선 유력인으로 있는 거고, 이제 12월 초쯤에 이 선거인단들 모아놓고 또 선거를 해서 거기서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바이든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지금 당선 확정 선언을 해버리고 전 세계 분위기를 막 몰아나가고 언론들은 그거에 동조를 하고 희하는 거예요. 얘네들 번개불에 콩 거먹듯이 그냥 후다닥 해서 트럼프 그냥 정신없을 때 그냥 무력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 정부에서 주지사들이 주마다 확정을 선언해줘야 되고 또 대법원에서도 그거를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언론사들끼리 뭐 확정이다 개소리하고 이런 거죠. 믿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언론 지금 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쪽 있죠. 보수 우파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의혹 요거를 4.15 부정선거랑 연결시키려고 하고 이 문재인 정권이 선거 부정을 일으켰다라는 걸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이렇게 협조해주지 않는다. 또 조중동 보수 언론들도 지금 바이든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는 이 트럼프가 이겨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되는 상황인데 조중동이 우리 편이 안 돼주고 바이든 편을 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분열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수 쪽이 완전 분열이에요. 지금 국민의 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느 유튜버, 보수 유튜버가 얘들 완전 국민의 짐이죠 이러면서 이거 좋구나, 야 우리 분열되었던 진보와 보수가 트럼프로 대동단결해서 다시 이제 힘을 합쳐서 나가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미한 불빛을 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란을 보면은 여론이 트럼프가 될 거다 이런 얘기하면 다구리를 당하고 뭐 틀딱들이냐 꺼져라 틀리 압수 막 이러고 찌질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분들보다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에요. 진실을 밝히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 방송이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미국 다음으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아닙니까? 아무리 짜잔한 나라들이 뭐 당선 축하해요, 바이든 형님 잘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란 거죠. 이 러시아의 푸틴 형님과 중국의 시진핑 형님한테 이건 공인 받아야지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세계 대통령 자리는. 아시겠습니까?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불법 선거,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심하게 많아서 그거를 선별하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이 걸릴 정도로 빼박 증거들도 너무너무 많고, 이제 유태 권력, 민주당 정권은 상당히 그 역풍을 심각하게 맞을 거예요. 유태 주류 언론들 또한 개쪽을 당할 겁니다. 더 좀 딥한 자료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이거면은 뭐 부정선거가 진짜 실제로 있었구나,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더 좀 딥한 거는 소개를 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권력이 참 재수없는 게, 제가 미국에 살 때 유태인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한 친구가 유태인 변호사가 있었는데 저랑 한동안 같이 좀 놀러 다니고 이랬던 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커머셜 빌딩 있죠, 상업용 그 고층 건물들 이런 거 거래하는 아주 부자 변호사였어요. 그 친구가 벤틀리 타고 나랑 같이 DC에 놀러 가고 이랬었는데, 주차장에 이제 세우면서 주차장 게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표를 뽑는 그런 주차장이었었는데, 이렇게 누르면 표 나오는 거, 그 표를 들고 나가서 놀다가 논 거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얘가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차 있는 쪽으로 안 가고 왜 글로 가나 했더니, 거기 앞에서 다시 손으로 눌러서 지금 들은 것처럼 그 주차권을 다시 끊는 거예요. 야, 미국 주차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그렇게 돈을 수천만 불짜리 빌딩을 거래해서 떼돈 버는 놈이 그 몇 불 아끼려고 그거를 떼서 타고 돈을 안 내고 나가더라고요. 유태인들이 교활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요. 애들 때부터 돈이 최고라는 거, 아껴야 된다는 거.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미국 뉴스를 번역해서 쓴 한국 뉴스 기사들 출처가 어딘가 항상 보셔야 됩니다. 출처가 CNN이다, MBC다, AP통신이다, 로이터다, 블룸버그다, 타임이다, ABC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다. 이거 다 유태 권력이에요. 유태 자본. 여기서 트럼프 바이든 관련된 기사를 갖고 왔다, 한국 기사에서 이렇게 써있으면은 이거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폭스가 그나마 나오는데 지금 폭스도 계속 변절해 가고 있어요. 유태 권력들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공화당도 변해가고 있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로운 싸움. 유명한 방송인들 다 유태인이에요. 여기 리스트가 유태인, 유태계 방송인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봤던 뉴스 캐스터 진행자들 있죠. 뭐 레베킹이라든지 또 얼굴 본 적 있는 사람들 꽤 있죠. 예, 트럼프가 이런 폐색이 짙은 싸움에서 이기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뭔가 몹쓸 짓을 당하지 않는 이상 이깁니다. 트럼프 사위가 유태인인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 안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친일파예요?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트럼프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재선이 될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아버지가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독일계 완전 독일계라서 재미교포 독일인 1세가 아버지고 2세가 트럼프예요. 유태인은 뭐 그냥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 사업하면서 맨하탄에 또 금융이 중심이고 경제 중심이다 보니까 맨하탄에서 많은 이 유태인들과 사업을 했겠죠. 이 아버지인데, 친아버지는 독일계예요. 완전 말하는 영어 보면 독일 액센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독일인 2세예요. 트럼프라는 독일 성 있어요. 트럼프라 그래. 트럼프라는 성 있습니다. 독일 성. 그러니까 박스TV에도, 박스TV 안에도 유태인들이, 유명한 언론인들이 꽤 몇 명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박스도 100% 트럼프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언론은 아니에요. 박스TV 사장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기사를 잘못 읽고 자꾸 우리 민주 계열들이 좀 분열이 됐어요. 지금 상태 보니까 아직도 찌질하게 그 승복선언을 못하고 아직도 그 부정선거 얘기하는 애들 있냐, 이런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뭐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건 돈 되는 사업은 다 유태인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에서 돈 되는 사업, 영화산업, 세계적인 영화사들 다 유태인 자본이고, 영화 감독들도 유명한 사람 유태인 많고, 군수산업도 다 유태인 자본이고요. 또 패션산업,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제 패션 브랜드들 있죠. 폴로, 캘빈 클라인, 게스, 타미 힐피거도 많은데 다 유태인들이 갖고 있어요. 또 미국 명문대학교 아이비리그라고 있죠. 거기 대학 교수의 3분의 2가 대학 교수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데, 이 트럼프 혼자서 일당 100이 뭐야, 일당 1억, 일당억 혼자서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유태 권력한테. 정말 이 트럼프가 재선을 하고 그러면, 그리고 유태 권력을 약화를 시킨다면 나중에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기록될 사람이에요. 근데 패배하게 된다면 이제 망나니로 그냥 기록이 되겠지만, 또 이스라엘 유태 권력이 좀 약해져야 우리 한민족도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유태인 지금 잡아 족치려고 그래요. 중국 잡아 족치려고 그래요. 우리의 미래의 적들이란 말입니다. 중국과 또 유태인. 지금 현재 적은 일본이지만, 일본은 이제 점점 힘이 없어서 우리 상대도 안 되는 애들이고, 우리의 미래의 적들, 우리가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미래의 적, 중국과 유태계, 요거를 후드러 까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얼마나 한민족한테 좋은 사람입니까? 종전선언하고 내년에 트럼프가 노벨상 한번 받아줘야죠. 노벨 평화상. 바이든이 자살당하는 상황은 모르겠네요. 그거는 너무 어렵네요. 유태인들이 아주 사악하고 악랄한 애들이라서 모든 책임을 바이든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자살당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전화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해드렸는데, 바이든이 똥줄이 타서 세계 여론을 좀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쇼를 하려고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이나 일본 한국한테 전화하겠다고 스케줄 잡아서 시간 맞춰서 전화한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게 이렇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기사를 내는지 참. 또 세계 여론,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바이든을 자기 대통령으로 완전히 인정했는데, 트럼프 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내려와라 하고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죠. 계속 사면 초과를 만드는 거예요. 너의 편은 없다 이제. 이게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전술인데, 바이든은 지금 대통령 후보자예요. 단순히 유력인도 아니에요. 당선 유력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마추어 바둑 5단 포석을 할 줄 아는 분이세요. 미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강경화 장관도 미국 보내서 딱 실제 상황을 파악했고, 바이든은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없어 보일 정도로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만 번드르게 하지 아무것도 해온 게 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위에서 유태 권력이 시킨 대로 앵무새처럼 읽을 겁니다. 유태 권력이 원하는 거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심이고, 그 밑에 꼬봉으로 한국이 같은 편이 돼줘서 저쪽 대륙 세력들하고 계속 분열하고 긴장관계가 계속 대치하면서 유지되면서 계속 그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무기를 팔고, 이런 게 그냥 유태 권력이 원하는 한반도 정세란 말이에요. 그걸 또 일본도 원하고 있고, 그게 장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는 분 같아요. 기다려 로만님. 제가 모르는 게 있죠. 사랑 몰라요.
언론이 제일 큰 적이죠.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이제 똥줄 타게 생겼어요. 다 확정이라고 발표를 때려버렸는데 이를 어쩌나. 대선 결과는 12월 초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개표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 100% 손으로 재검표가 명령이 내려진 주도 있어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긴 한데, 유태인들이 돈으로 매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 페이스북의 회장 있죠. 그 좀 소시오패스 같이 생긴 그 사람도 지금 돈을 막 회사 돈으로 바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수하려고. 반 트럼프로 매수시키려고 여기저기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교지사라든지 하원, 상원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법관들이라든지 매수를 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정도밖에는 유태 권력들이 대응할 게 없거든요.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요즘에 구글도 잘 안 써요. 구글의 그 부정선거에 대한 기사들이 삭제가 되거나 찾기 굉장히 힘들게 막 뒤쪽에 놔둬놓거나, 의도적으로 또 바이든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같은 것도 검색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해놔가지고, 구글도 빅테크라 그러는데 그 거대한 IT 기업들 있죠.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애들 다 유태 권력과 한패예요. 트럼프는 정말 거대한 권력과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유태 권력이 이제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 그거 걱정. 아니면 트럼프가 자살을 하게끔, 아니면 암살을 한다든지, 미친 민주당 지지자가 암살을 했다, 이러고 또 뭔가 하나 사건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태 권력은 뭐든지 만들어내서 합니다.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건강히 재선을 해 성공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무슨 밥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술을 사주는 것도 아니지만,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로서 우리나라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좀 불합리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씩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돼야지 또 우리가 핵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얻어내서 핵 잠수함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군비 증강을 통해서 미군의 무기들도 좀 사주는 척을 해주면서, 미군이 없어도 우리는 자주 국방이 가능하다 이런 걸 자꾸 어필하면서 전자권도 다시 받아내오고, 또 미군 철수도 이제 하라고 그래야죠. 스가 총리는 이제 골프도 못 치는 사람이라서 몇 번 쳐봤긴 하다는데, 이제 트럼프를 상대할 만한 골프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연습장에서 몇 번 쳐본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취미가 정치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제 똥구멍을 핥아주나,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그거 보는 것도 팝콘각이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트위터를 검열을 하고 제한을 하고 삭제를 하고, 말이 됩니까? 현직 백악관 대변인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해버리고, 이거 완전 중국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태 공산화.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어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카카오톡을 하는데 카카오톡 삭제돼버려 막.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유태 권력이 장악한 세계예요. 일본은 항상 외교에서 그냥 헛발질하고 그냥 병신짓 하고 있어요.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랑 도널드 트럼프 2016년 대선할 때 또 미국 언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된다고 그냥 자꾸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어요. 일본이. 바보들 진짜. 그래서 트럼프가 갑자기 되니까 아베가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혼마 골프채를 들고 트럼프 타워까지 찾아가서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요, 저는 트럼프 형님이 훨씬 더 좋았었는데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개소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상황이 이제 재발하겠죠. 항상 그런 수준이에요, 일본의 외교라는 게. 또 스가 총리 똥줄 타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좋아하고 그냥 애정 표시를 몇 번이나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서도 한국이 너무 잘하니까 좀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잘하니까 막 한국을 항상 비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한국보다 우리가 더 검찰 많이 했다 이러면서. 한국을 이게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얘기를 자꾸 하고 트럼프가 이랬던 거는. 나 방위비 얘기 몇십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전협정 하는데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또 미군 철수하라고 그래도 되고, 이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그 불빛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미군이 떠나면은 이제 평화통일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미군이 계속 주둔에 있기를 원하는 게 또 일본의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하니까 아베가 그러면 안 된다, 주둔은 계속 해야 된다 자꾸 그랬죠. 왜 그러냐면 한반도가에서 미군이 나가버리면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한반도가 평화롭게 된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일본 애들인데,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한 걸 반대하고 있죠. 뭐 트럼프가 방위비를 많이 받고 싶다, 그럼 몇 조 주고, 또 협상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몇 조 주고, 그래 줄게, 분담 더 할 테니까 종전선언 해줘. 그거 괜찮은 장사 아니에요. 서로 굿딜. 서로 좋은 장사기 때문에 그래 방위비 대줄게, 종전선언 해줘, 이런 거가 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주둔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한테 전쟁에서 졌어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예요? 왜 있는 거야? 과거에는 우리나라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건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군사력이. 미군이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일본이야 패전국가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는 거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한민족의 평화를 방해만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겠어요? 네,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중국 쳐들어오면 한국과 북한은 또 한 팀이 되는데, 북한이랑 한국도 합치면은 기똥차요. 또 북한은 핵미사일을 수십 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못 쳐들어와요. 어느 나라도 못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뭐가 위협 세력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 쳐들어올까요? 주한미군이 나가면? 몽골이 막 칼 들고 막 침략을 할까요? 미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군 철수해도 된다 이런 얘기하면 완전 빨갱이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중국 약해요. 중국은 맨날 패전의 역사였어요. 막 분열의 역사였고, 맨날 이민족한테 침입당해서 나라 쪼개지고, 그게 역사였잖아요. 이 중국 애들이 이 전투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투에 특화된 전투민족입니다. 삼국지에서 대단한 장수들 나오고 있는데 그건 다 판타지고, 이민족하고의 전투에서는 별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북한과 한국이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핵미사일 50개 가지고 있어. 한국의 전투기 수백대에다가 3세대급인가 4세대급인가 전차 막 최신 전차 세계 3위권으로 가지고 있고, 자주포에다가 또 독침 전략으로 현무 미사일 ABC 1, 2, 3 막 가지각색으로 다 있어요. 탄두 2톤 4톤 중량 제한도 없어졌어. 우리나라 건들면 잣대는 거예요. 어떤 나라건. 맞아요. 일본이 좀 내심 쳐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몸도 뻐근하고 이런데 좀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도 쌓였는데 일본이 좀 쳐들어왔으면 좋겠구만.
중국하고 11번인가 12번 역사상 고구려가 싸웠었는데 9번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훨씬 전력이 약했는데도 고구려가 중국한테 안 밀렸어요. 수나라 당나라 때. 맞아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기 때문에 걔네들이 돈 내고 주둔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좋은 위치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죠. 우리 돈 받아야 되는 건데 일단 협상을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방위금 올려주고 우리는 또 얻어낼 거 얻어내고 이래도 되고, 또 그것도 싫다 그러면 그냥 뭐 철수하셔요. 그리고 전자권 주고 철수하셔요. 이러면 돼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한테도 침략당하고 그럴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내예요. 이 강대국이죠. 일본은 방위비 주란 대로 그냥 다 올려주죠. 협상조차 못하는 놈들이니까. 그래요, 오늘 감사했습니다.